우리 15층 삼풍 아파트가 49층 멋진 신축 아파트로 다시 변동되는 그림을 갖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정말 저기 들어가서 살고 싶으시죠?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한 데가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공사들을 선정하고 있죠. 또 다 시공사들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1구역 빼고. 그런데 그 단지들을 제가 맡아서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놨더라고요. 모 단지에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모델하우스가. 이건 몇 평짜리냐고 내가 그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60평이랍니다. 60평. 우리 지금도 60평 있죠. 그런데 60평인데 이게 어찌나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실사용 면적은 75평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넓게 멋지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풍 아파트도 아까 거기 설계 사무소에서 그림을 갖다가 잠깐 보여줬는데 그 그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짓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모델하우스가 그렇게 60평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정말 거기 우리 집이 제 자랑은 아니고요. 좀 넓은 평형인데 거기보다 훨씬 넓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우리 삼풍 아파트도 빨리 재건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담금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30평 사는데 35평 가면 분담금을 얼마 내는가? 내가 40평이 40평, 50평이 50평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마 구체적인 추정 분담금은 이제 우리 설계안이라든가 정비계획안이 어느 정도 다시 재정비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분담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그 분담금 산정은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분담금을 절감하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25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분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조합원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의 무상 권리가액의 차액을 갖다가 분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공식은 아니고요. 이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와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 가격인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서초구청에서 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분양가와 여러분의 무상 권리가액 이 차액을 갖다가 분담금으로 내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거는 조합원님들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 금액, 이걸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바로 나의 무상 권리 가액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비례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비례율은 뭐냐?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여기 노란 박스가 있죠? 여기 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 그러니까 일반 분양 수입도 있고 조합원 분양 수입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임대주택 매각 수입도 있습니다. 이런 총 수입에서 총 비용, 그러니까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될 직접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제세 공과금, 기타 용역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총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이걸 우리 재건축 사업의 개발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 이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전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눈 게 바로 비례율이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개발 사업에서 받는 개발 이익에 따른 개발 이익률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 재건축에 따른 모든 분담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총수입에서 총비용 뺀 걸 개발 이익이라고 했는데, 이 개발 이익의 분모가 되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여기 비례율 옆으로 한번 이항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을 뭐라고 했나요? 권리가액이라고 했다. 여러분들 권리가액의 합은 항상 뭐와 똑같다? 여러분들 사업에서의 개발 이익과 항상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권리가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전자산 가격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독립 변수인 총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총비용을 감소시켜야 돼. 그래서 개발이익이 증가돼야지 나의 무상권리가액이 증가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 평가 금액은 이 분모에 의해서 비례율을 변동시킬 수는 있지만 나의 무상권리가액, 그러니까 분담금을 줄일 수는 없다. 요걸 갖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와 요게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했을 때 이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여기 예시로 해놓은 요대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비례율이 여기 나온 비례율이 90%야. 그러면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얼마입니까?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양 신청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집은 그냥 영감 할머니 둘이만 사는데 막 24평 해도 방 3개 화장실 2개 넓다더라. 그래서 나는 8억 하는 24평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면 9억과 8억의 차이인 1억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더 큰 평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12억 원 하는 분양가를 갖다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12억과 9억의 차이인 3억 원을 추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400명 전체가 어떤 분은 환급받고 어떤 분은 추가 분담금 내고 쭉 이렇게 다 하겠죠. 그래서 2,400만 원 합계를 딱 내면 대차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면 이 사업에 따른 금전정산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산정해 보시고 싶으시면 종전자산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종후자산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가, 요 3가지를 알면 누구나 다 분담금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이거 그냥 이거 넘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평가는 언제 하느냐? 자, 제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놔 봤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1, 2, 3, 4, 5, 6, 7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1번도 못 가고 있어. 그죠? 1번도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의 수립이라는 건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2,400명이 현물 출자한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이용 계획은 용적률은 몇 프로로 해서 도로는 어떻게 하고 공원은 어떻게 하고 청수는 몇 층으로 아파트를 구성하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그것도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거 왜 못하고 있냐?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1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첫째, 법에서 이 사업의 주인인 여러분들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야지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겠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동의의 70% 이상을 받아와라. 그러면 3단계 건축심의 거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또 10% 이상의 비용 증가가 있으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매 단계마다 다 조합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왜? 이 사업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님들,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한 걸음도 못 나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49층 아파트에 멋지게 60평 신청하면은 75평짜리 호화 그냥 대골 같은 그런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동의서를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업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다시 말하면 좀 유식한 말로 뭐입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단계마다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한 이쯤 가서 이제 시공사도 다 선정했다. 그런데 동의서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사업 중단하고 있으면 비용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비용은 누가 내나? 여러분들이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 단계부터 동의서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종전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뭐 여기 법에 한 개는 조합의 총회에서 선정하고 하나는 서초구청장이 선정해서 공정하게 각각 평가한 걸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손해 보실 일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분담금과 종전종후자산의 뭐 감정평가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종전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세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삼풍 아파트 최근 1년 동안의 실거래가를 쭉 다 뽑아봤어. 그죠? 뽑아봤더니 아니 이게 25년도보다 여기 30평이 막 떨어지고 이러고 있네. 이게 재건축이 자꾸 이제 지체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들 이제 통합을 해서 다시 합심해서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이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격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30평, 40평, 50평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KB 부동산 시세 6월달 기준이 33억 5천.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의 부동산 시세도 같고, 그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비율 1.456배.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여러분들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낮게 평가를 해놔요. 시세보다. 왜? 조세 저항은 자기들 선거의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법원에서는 요거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세로 한번 현실화를 시켜보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1.5배 정도 이제 높게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멋진 위치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종전 세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 말을 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1평이 지금 제일 크다, 그죠? 1050세대니까. 그러면 이분들 전용 면적이 79제곱미터인데 대지권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이 44.2야. 그죠? 한 50%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50%도 안 돼요. 여기 64인데 여기 130제곱미터에 64를 갖고. 여기 뭐냐 그러면 전용 면적 한 평당 나의 대지권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한 0.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동같이 지금 막 재건축 막 달리는데 이런 데는 얼마냐? 거기는 1이 넘어요. 1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건 뭔 말이냐? 일반 분양분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2,400세대 다 가지고 가고 남는 건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수입을 공사비에 충당을 해야지 여러분들 분담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대지권이 갖고 있는 비율이 너무 작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디어를 모아야 돼. 아이디어를 모아서 용적률을 어떻게 하면 더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일반 분양 단가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거냐? 거기에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도 추진준비위원회도 이렇게 다 통합한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잘 될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업성은 그렇게 좋은 단지는 아니다. 그런데 왜 재건축을 하냐? 하고 나면 여러분들 최소한 평당 2억은 될 거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예상하니까 내 입주 후에 내 재산 가치가 그만큼 지금보다 2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된 것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후 자산이란 건 신축 아파트에 따른 계획을 갖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보시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일을 갖다가 가격 기준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가법에다가 거래사례비교법을 가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양가를 산정해 준다. 왜?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니까 본전만 받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전만 받고 줘야지 거기다 이익을 남겨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법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설명을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가 일조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요게 딱 여기에서 요렇게 딱 갈라져. 요렇게 딱 갈라집니다. 요 갈라지는 기준이 내가 끊는 선이 뭔지 알겠습니까? 우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좌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지역.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최근에 여기 반포 3주구라고 거기 이제 일반 분양을 했어요. 그 일반 분양을 했는데 거기 평균 8,480인가 뭐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일반 분양을 했어요. 그 왜? 거기는 서초구청에서 정해줍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옆에 흑석동이라고 있죠. 흑석동은 동작구예요. 동작구인데 거기 또 흑석동 재개발 사업하는 데 있어요. 그죠? 요새 흑석동이 금석동 됐다 그러잖아요. 그 흑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그런데 거기가 일반 분양가가 8,600으로 지금 계약이 다 완료돼 버린 거예요. 이건 뭔가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문제가 생기죠. 서초구보다 동작구의 일반 분양가가 더 높은 지금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래서 이 25개구 전체를 다 분양가 상한제로 다시 묶어야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서초구는 덜 배가 아프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권도 분양가가 지금 9천만 원대, 그 다음에 목동도 8천만 원대,
그런데 우리 반포도 지금 우리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한 뭐 일반 분양할 때 되면 몇 년 후니까 한 1억은 넘어가겠지만 현재 한 9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도 한 7,500만 원, 그리고 압구정도 한 1억 정도, 요 정도로 해서 지금 분양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정할 때는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압구정동에 가면요,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 뭐 분담금이 뭐 10억 나온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0억 나오면 10억 내지. 그분들은 그러세요. 왜? 나 입주하면 우리 평당 4억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억은 안 되고 한 3억은 안 될까요? 뭐 그렇게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한 1억 정도 하죠. 여러분 지금 집 평당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은 입주하고 나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2억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한번 추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 증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양가를 이제 보고, 이 분양 사례들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렸던 사례들이라서 지금 청담 로열 같은 경우에도 한 7,400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크로 리츠 카운트 이런 건 이제 24년도라서 이제 좀 낮게 이래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셔야 된다, 그죠? 일반 우리 공사비는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추정 분담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몇 평 갈 때 분담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그냥 가면은 섭섭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냐, 요걸 제가 보너스로 한 개 드리고 갈 테니까 요거는 꼭 사진 찍어 두세요. 요건 꼭 사진 찍으세요. 또 비례율 갖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2,000세대의 아파트가 평균 10억 원으로 평가가 됐다고 하면 종전 평가 금액 총액은 2조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25만 평에 공사비 800만 원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다. 그래서 3,000세대 34평 아파트를 3,000세대에 지었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분양가는 14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 그러면 총 분양 수입은 4조 2천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내가 아까 설명한 그 공식에 맞춰서 우리가 분담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총 분양 수입은 4조 2천억,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2조 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비용 빼면 개발이익은 2조 2천억이 되겠죠. 여기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2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2조 원으로 나누면 비례율은 110%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 평가 금액 10억에다가 110%를 곱하니까 11억이 되겠죠. 그러면 나의 분담금은 얼마냐, 신축 아파트가 14억이라고 했으니까 14억에서 11억을 빼면 3억 원이 돼.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우리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2배로 한번 해볼까요? 2배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억이 아니고 20억으로 평가가 됐다. 그러면 내 분담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배로 낮아지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분양 수입은 똑같고 4조 2천억, 총 사업비도 2조 원으로 갔고, 그러니까 개발 이익도 2조 2천억인데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2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나의 권리가액이 2배로 되는 게 아니라 비례율이 55%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무상권리가액은 20억 곱하기 55%에서 11억으로, 그래서 나의 분담금은 14억 마이너스 11억 하니까 3억 원으로 똑같아. 종전자산이 전체 우리 2,400명이 2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분담금은
이론도 안 틀린다. 똑같으신데 산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에는 뭐가 영향을 미치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총 수입액을 극대화시키거나 총 비용을 최소화 절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을 증가시킬 때 조합원 분양가 또한 아까 종전자산 평가 금액과 같은 논리로 조합원 분양가가 높으나 낮으나 여러분들 분담금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돼요. 그럼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되려면 일반 분양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러려면 용적률을 더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할 때도 합리적인 면적을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을 갖다 면적을 늘려요. 그 다음에 분양 단가를 갖다가 우리가 훌륭한 시공사를 뽑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구조와 평면 설계를 가지고 우수한 브랜드, 그 다음에 적절한 분양 시기 이런 걸 갖다가 잘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지만 또 우리가 그 안에서도 분양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여기 집행부한테 별도로 조용히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가를 극대화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공사비를 갖다 절감해요. 여기 지금 훌륭한 시공사분들 오셨는데 적정한 공사비 하에서 멋진 아파트를 지어주시면 거기에 맞는 분담금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기간을 단축해. 아까 제가 1, 2, 3, 4, 5, 6, 7단계 이야기하면서 시공사 뽑고 나서 그때부터 동의서 안 내가지고 사업 지연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동의서 내라 하면 빨리빨리 좀 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재산 증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걸 갖다 통하고 이제 우리가 많은 홍역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내분이나 갈등이 이제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면 이제는 앞만 보고 지금 달려가 가지고 빨리 졸업해버리면 여러분들 다 모두 부자 되는 그런 성공적인 재건축이 됩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